대한민국 1953년 6.25 전쟁 이후 당시 짜장면 한 그릇 가격 15원. 2021년 짜장면 한 그릇 4,000원. 당시에 책가방을 메고 다니던 학생이 지금은 누군가의 할머니, 할아버지, 어르신이 되었습니다. 단 70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대한민국은 정말 너무나도 빠르게 바뀌어왔죠. 머리카락을 잘라 만든 가발을 수출하던 나라가 이젠 전 세계 경제력 10위에 소위 잘 나가는 국가들의 모임 G7에도 참석하는 명실상부한 선진국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짜장면이 15원이던 시절부터 4,000원이 된 지금까지 앞만 보고 바쁘게 달려오느라 제대로 뒤돌아보지도 못했던 우리나라를 그땐 그랬구나 하며 뒤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50년대 꿀꿀이죽. 전쟁 후 배고픔에 허덕이던 우리의 모습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음식이 아닐까 합니다. 미군 부대에서 먹고 남은 잔반 중 그나마 먹을 만한 재료를 건져 죽처럼 끓여서 만든 음식으로 미군 부대 근처 시장이나 골목의 허름한 식당에서 팔았던 음식인데요. 지금 본다면 그런 걸 어떻게 먹어 하며 소스라치게 놀라겠지만 그때는 이걸 아까워서 어떻게 버려 할 정도로 모두가 힘든 시기였죠. 부평 깡통시장 죽거리에는 그 당시 꿀꿀이죽을 팔던 죽집이 아직도 남아있다고 하죠. 60년대 수출의 날. 60년대에 들어서며 우리나라는 경제개발 계획을 발표하고 공업 산업을 중심으로 급속도로 발전해 나가게 됩니다. 공산품 수출은 예상보다 더 말 그대로 대박을 쳤고 64년 수출 1억 불을 달성하며 수출의 날이 지정되기까지 하죠. 다음 해에도 수출은 50%를 더 성장하며 1인당 GNP 100달러를 돌파, 대한민국은 최빈국 타이틀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하지만 여전히 농사가 주업인 평범한 사람들이 훨씬 많았고 외화를 벌기 위해 독일로 파견간 광부와 간호사들, 베트남 전쟁에 파병된 군인들의 희생과 노고가 불안정한 국가재정의 버팀목이 되어줬기에 가능한 일이었죠. 70년대 빛과 어둠. 한강의 기적이 절정으로 빛난 경제성장의 80%가 이루어진 초고속 성장의 시대였는데요. 74년 대한민국은 1인당 국민소득이 세계 평균을 추월했고 78년에는 세계 17위권의 무역국이 되어 세계 속의 한국이라는 별칭을 얻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소외받아오던 농업도 드디어 빛을 보게 된 시기였는데요. 그 유명한 새마을 운동이 펼쳐졌죠. 농촌마을 중 무려 97%가 자립마을로 인정될 만큼 목말라 있던 농촌민들은 엄청난 호응을 통해 도시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이었던 농촌 가구는 소득이 무려 50% 증가해 도시 소득을 역전하기까지 하였죠. 하지만 빛이 있으면 어둠이 있는 법이라고 하죠. GDP라는 경제 지표는 점차 나아지고 있는 반면 노동자들의 인권은 하루가 멀다 하고 바닥을 치던 시기였습니다. 1970년은 전태일 열사의 분신 사건이 일어난 해였고 이후 노동자들의 열악한 상황에 대해 시민 전체가 인식하고 심각하게 받아들이게 된 시기였습니다. 또한 청년 문화가 극심한 탄압을 받기도 했죠. 73년 경범죄 처벌법으로 장발 및 미니스커트 단속을 합법화했고 경찰은 시내 곳곳에 가위를 들고 돌아다니며 장발을 단속, 가게마다 장발자의 출입을 금지하는 표말을 붙여놓기도 했습니다. 통기타를 빼앗거나 미니스커트 길이를 자로 재면서 단속하던 지금으로선 상상도 못할 나날이었죠. 다행히도 이런 청년들의 마음을 달래줄 음악, 7080 세대들의 노래는 찬란하게 빛난 시기였습니다. 이미자, 패티김님과 같은 가수분들의 뒤를 이어 70년대 가요계의 아이콘 나훈아 남진의 투톱 라이벌 체제와 하춘화 등의 트로트 가수들이 전성기를 맞이했었죠. 또한 세시봉으로 대표되는 송창식, 양희은, 김민기와 같은 초창기 포크 가수들이 등장, 조용필, 산울림과 같은 전설들이 데뷔해 성난 청년들의 마음을 달래줬었죠. 80년대 다른 목마름으로. 1980년 서울의 봄, 광주 5.18 민주화 운동 등 학생과 시민들의 민주화 열기가 꽃을 피우려 하였으나 비상계엄이 전국으로 확대, 본격 선포됩니다.
언론 검열 통폐합, 시위 집회 등 정치활동 금지, 대학까지 휴교시키는 등 민주화에 대한 열기와 탄압이 거세게 맞부딪히던 시기였죠. 반면 대외적으로는 86 서울 아시안게임, 88 서울 올림픽이 개최되며 대한민국이 세계적으로 위상을 떨치기도 하였던, 여전히 빛과 어둠이 공존하던 시대였던 것 같습니다. 대중문화에 있어서는 컬러 TV가 등장하며 특히 드라마가 크게 인기를 끌기도 했습니다. 대표적인 드라마로 전원일기, 수사반장, 사랑과 야망 등이 있었죠. 그 외에도 축구의 차범근, 권투의 박종팔, 씨름의 이만기, 야구의 선동열 등으로 대표되는 수많은 전설들이 활동하던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90년대 IMF, 대한민국 역사상 체감 경제로 따지면 최대의 황금기라고도 불리는 시기입니다. 1990년 6,600달러에 머물던 1인당 소득은 4년 만에 1만 달러를 돌파, 96년엔 13,000달러를 돌파합니다. 여세를 이어 한국이 OECD에 가입하였다는 소식이 자랑스러운 목소리로 뉴스에 도배가 되었죠. 하지만 불과 1년 뒤 충격적인 IMF 외환위기가 터지며 짧았던 황금기는 까맣게 잊혀지게 됩니다. 조절 자금을 지원해 줄 것을 요청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당장 이듬해인 98년 1인당 소득은 8,200달러로 떨어지며 마이너스 5.7%라는 역사상 최악의 경제 성장률을 맞이하게 되죠. 전쟁 폐허, 독재 정권의 극심한 탄압, 뒤이어 이번엔 국가부도. 가벼운 잽 정도가 아니라 제대로 급소에 꽂히는 강펀치를 연속으로 맞고 또 맞게 된 거죠. 사실상 이제 한국이 다시 일어서려면 회복 기간이 상당히 오래 걸릴 거라는 평가가 지배적이었죠. 그런데 우리나라 국민들 진짜 욕이란 욕은 다 하는데 욕을 하면서도 몸은 바쁘게 움직입니다. 기나긴 일제강점기를 버티고 전쟁으로 폐허가 된 나라를, 이번엔 부도가 나버린 어처구니 없는 나라를 내 나라라고 어떻게든 지켜내보겠다고 이를 악물고 집에 있는 금가락지, 귀중품들을 들고 나와 금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아나바다 운동이라며 덜 먹고 덜 쓰고 절약의 절약, 허리띠를 조여맵니다. 2001년 8월 당초 예정보다 3년을 앞당겨 IMF 구제금융 차입금 195억 달러 전액을 상환하면서 이 이상한 나라는 다시 한번 일어서서 달려나갑니다. 2006년 GDP 2만 달러 달성, 2010년 국제적으로 완전한 선진국으로 분류, 2017년 GDP 3만 달러를 돌파, 그리고 2021년 세계경제 순위 10위, G20은 물론 소위 잘 나가는 선진국들의 모임 G7에도 참석하며 다시 한번 세계의 주목을 받게 됩니다. 도대체 저 나라는 어떻게 벌써 이 자리에 와 있는 거야? 과거 6.25 전쟁에 참전했던 메가더 장군은 이 나라가 재건되는데 최소 100년은 걸릴 것이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재건은 우습다는 듯 70년도 채 되지 않아 민주화와 산업화를 동시에 이뤄내고 명실상부한 선진국으로 세계 정상들 사이에 당당히 서게 됐습니다. 한강의 기적, 그리고 IMF를 이겨낸 한국의 기적. 이 기적들을 단순한 행운 따위로 바라보는 시선은 이제 없죠. 수백 년간 단련되어 온 한국인의 오기와 집념, 그 의지와 깡다구 정신으로 국민들이 직접 두 손으로 그 기적들을 만들어낸 것이죠. 코로나19로 인한 전 세계적 경제 위기 속에서 우리나라 또한 움츠리고 주춤하게 되는 오늘, 다시 한번 이 위기를 멋지게 밟아서고 우뚝 올라설 대한민국을 그리며 응원의 메시지를 전합니다.